생활비가 모자란 상황에서 단타로 생활비를 버는 걸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는 네. 엄청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도 엄청 불안해지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높게 적으신 거예요. 어떤 말인지 100% 공감하실걸요, 지금요? 네. 불안하고 낙찰 받아야 되는데 계속 배찰하고 100만 올려볼까? 200만 올려볼까? 낙찰 받았는데 수익이 얼마 안 나고 이게 맞나? 엄청 고생해서 몇 달 걸렸는데 500대기밖에 안 되고 1000대기밖에 안 되고 이게 맞나?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금 흐름을 만들면서 해야 된다고 진짜 무조건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결국 뭘로 퇴사했냐면 자 그럼 네. 기신국님은 투자 전략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네. 저한테 적어주신 걸 보면 공인중개사로 10년 차 네. 10년 차면 엄청 오래 일을 하셨는데요. 네. 네. 지금은 이제 폐업을 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언제 폐업하시고 했어요? 작년 3월에 폐업했고요. 네. 원래는 이제 아시는 분이 좀 일을 좀 잘하시니까 자기가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거기를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갓난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가 아프니까 이제 어쩌다 한번 이렇게 빠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입주장 시기에 그렇게 이제 자꾸 혹시라도 나중에 또 아기가 아파서 출타를 하게 되면 자기랑 일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 하셔서 저도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서 이제 거기서 그냥 그만뒀죠. 그리고 이제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가려니까 너무 오래서 그런지 돌아가기 싫고 그러다 이제 경매 쪽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 3월에 이제 나오셨으면 네, 예.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그 사이에 뭐 낙찰을 받거나 그런 이게 작년 5월에 이제 학원을 가서요. 네. 그냥 이제 딱 기초만 수강하고요. 이제 혼자 좀 해보자 싶어서 작년 9월에 처음 아파트 낙찰받아서 살고 그리고 지금 2주 전에 또 아파트를 하나 낙찰받아서 그거는 아직 저기 매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아마 네. 제가 여기를 신청한 게 사실 중개사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파트는 안 하고요. 한 10년 해가지고 사실 아파트나 이런 거는 감이 없는데 그냥 부동산적인 거에 대한 감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기초 강의만 듣고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 지금 상황이랑은 뭔가 이렇게 자꾸 톱니바퀴가 약간 어긋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주변에서 좀 하시는 말씀 비슷한 걸 많이 들었어요. 이게 전략이 중요해서 전략을 먼저 짜고 가야지 된다라는 걸 하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자꾸 헛발질을 하니까 사실 그 낙찰받고 매도한 것도 이제 뭐 거의 수익이 없다시피 하고 이번에 받은 것도 그렇게 좋게 받은지도 모르겠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그 투자 전략이라는 것도 세세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이해는 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아직은 다 감은 안 오긴 합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기신국님이 생각하는 지금 네. 투자는 그냥 단타를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 이제 수입이 없기 때문에 뭐 단타를 생각하고 있고요. 월세나 이런 것도 생각은 해봤는데 그 다가구를 받았을 때 약간 그 수리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뭔가 심리적인 압박감이 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음. 그런 것보다 그냥 작은 마켓 그냥 해서 팔고 해서 일단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생활비를 벌어가지고 이런 걸로 네. 생각합니다. 투자 전략이 별게 아니라 이제 네, 어떤 내가 이제 어떤 물건들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네, 이 물건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액세스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네, 수익이 나야 되고 어느 네, 정도 돈이 들어가는지를 이제 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 전략을 짤 때 내 네, 생활비나 앞으로 나의 네, 목표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거기에 네, 맞춰서 이제 그거에 맞는 특성 있는 애들을 고른다 이건데요. 네. 지금 생활비가 자동 현금, 월 현금흐름 있으신가요? 충당이 100% 됩니까? 생활비가요? 안 됩니다. 안 돼서 이제 그렇죠. 원래는 예,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전업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몇 년간. 투자 전략을 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생활비와 나의 생활, 이게 엄청 지금 중요한 상황이에요. 예. 예, 예, 여기서 이제 투자 전략이 파생이 될 건데, 생활비가 모자란 상황에서 단타로 생활비를 버는 걸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 저는 예. 엄청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도 엄청 불안해지고요. 예, 예. 그리고 100% 입찰가 올라갑니다. 낙찰 받으려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높게 적으신 거예요. 예, 좀 높게 적은 것 예. 같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명확한 투자 전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높게 올라가는 거기도 해요. 왜? 낙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왜냐면 이 단타라는 게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네, 낙찰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아니면은 예, 어려운 물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왜 또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당장 어려운 물건을 하려면 지금 아직 경력이 부족하고요. 맞죠? 그리고 어려운 거 했다가 잘못 물리면 내 돈 날리고요. 뭔가 이상한 구간에 갇힌 거예요. 초반부에 지금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냐. 그래서 네, 투자 전략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생활, 네, 깊게는 투자 철학까지 들어가면서 저는 이제 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깊은 얘기 네, 계속 해봤자 재미없고 저는 생활이 안정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맞아요. 말인지 100% 공감하실걸요, 지금요?
네, 예. 예, 불안하고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폐찰하고 100만 올려볼까? 200만 올려볼까? 낙찰을 받았는데 수익이 얼마 안 나고 이게 맞나? 엄청 고생해서 몇 달 걸렸는데 500 뛰기밖에 안 되고 1000 뛰기밖에 안 되고 이게 맞나?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금 흐름을 만들면서 해야 된다고 진짜 무조건 생각해요. 네. 예, 현금 흐름을 무조건 만들면서 한 1, 예, 200이라도 만들면서 가야지 내가 무리하게 입찰 안 예, 하거든요. 높게요. 네. 네, 그거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꼭 수익형 네, 부동산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했냐면 저도 처음에는 네, 강의를 했던 게 아니라 일을 저는 그만두고 한 건 아니고 그만두기 전에 어떻게든 세팅하고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 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인 사업들을 한 두세 개를 한번 해봤거든요. 무인 예, 예, 아이스크림점, 그다음에 무인 뭐 이렇게 공간 임대업 이런 것들 그런 거 도전하셔도 좋고 무인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결국 뭘로 퇴사했냐면 수익형 부동산을 먼저 세팅했어요. 저는 수익형을 먼저 세팅을 해버려서 생활비를 맞춰버리고요. 그 예, 다음에 초단타를 여유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높게 안 적어요. 그렇게 되면요. 왜? 한번 높게 적으면 명도도 하고 풀어내는데 몇 달 걸리는데 천뛰기인데 예, 내가 예, 조금 어려운 물건 잘 연구해가지고 한 20번, 30번 들어가다 어려운 물건 하나 잘하면 5천 뛰기거든요. 뭐가 예, 예, 낫냐라는 거예요. 천대기 해갖고 그냥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내 노동력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 노동력으로 부업을 하고 여유롭게 공부하고 분석하여서 어려운 물건 꼭 특수 물건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예, 예, 예. 연구하고 연구해서 계속해서 입찰해서 어떻게든 덩어리가 좀 넉넉하게 나오게끔 해야 그걸 한 방에 해야 두세 번 돌린 것 같은 결과가 나오죠. 맞죠? 예. 그렇다 치면은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래도 지금 시드가 어느 정도 좀 있으신 편이거든요. 아, 예. 지금 이 모아둔 두 번째 주택에 자금이 들어가고 나서라도 1억 있는 건가요? 그 정도는 만들 수 네, 있습니다. 그럼 시드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단타로 계속해서 큰 수익을 못 내면 여기서 파먹어야 네, 되잖아요. 생활비를. 저는 그 제 시드가 파먹을 때 제 몸이 파먹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방식이 정답은 아니지만 네, 다가구나 다중주택으로 월 한 2, 300을 세팅하고 네. 여유롭게 그 다음에 내 꿈을 펼치는 게 어떤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원룸을 하다 보니까 다가구에 대해 좀 친숙은 합니다. 다중주택도 그렇고. 근데 본가도 이제 그런 비슷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수리를 해달라는 그게 제가 수리할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그거에 마음이 좀 걸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직접 수리를 하면 좀 거기서 월세 받는 걸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할 텐데 자꾸 사람 부르면 이 돈 나가고 저 돈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직 갈팡질팡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월 2, 300을 세팅을 우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쳤을 때 그런 네, 수리를 하기 싫으면 이제 상가나 아니면 약간 사업적으로 하고 숙박업이나 요새 유행하는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거 해도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십니까? 예. 예. 우선은 상가라는 거는 투자가 네, 어렵고요. 예. 네, 상가라는 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이건 리스크가 더 큽니다. 내 작은 네, 돈을 들여서 큰 월세를 네, 받는 거. 이건 진짜 큰 기술이에요. 그럼 상가는 네, 몇 년, 2, 3년 뒤에 해도 충분하고요. 근데 숙박업이나 이런 거 하려면 해도 돈이 많이 들어요. 더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네, 제가 추천하는 거는 다중이나 다가구를 네, 경매로 세팅하면은 신탁 네, 90% 나오는 거 아시죠? 예, 예, 예. 그럼 내 돈 몇 천만 원으로 월 200 그냥 세팅할 수 있어요. 요거를 이제 아파트 두 번 해보셨으니까 경매 사이클은 익히셨잖아요. 네, 네, 경매 사이클은 이제 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다중이나 다가구를 경기권도 괜찮지만은 충청도 그렇게 안 멀잖아요. 충청권에 뭐 대전광역시라든지 네, 충주시라든지 청주시라든지 그런데 네. 다중이나 아니면 다가구나 이런 거 5천만 원이면 최대 300까지도 세팅하더라고요. 제 아, 수강생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니, 시점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시점으로 지금이요. 말씀하시는 지금 더 거죠? 올랐어요. 제가 네, 가지고 저도 네. 지금 월세 많이 받잖아요. 다 올랐어요. 월세 오르고 이자가 떨어졌기 때문에요. 아, 예. 저는 지금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제가 받는 거. 저 60% 받아요. 월세 수익률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게 다 초보 때 세팅한 건데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초보들도 40까지는 가능하고요. 이제 만약 대출이 85 이하로 나오면 30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면 40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내 돈 6천만 원 들이면 월 네. 200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200 정도 세팅하면 생활비 초과 됩니까? 이제 250 정도 필요하다고 제가 이제 저기 같이 사는 사람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생활비가 문제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정답이 아니라 저도 몇 년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네, 거고 네, 우선 6천만 원 정도로 월 200이 아니라 저처럼 60%를 성공한다면 250이 되는 거죠. 6 곱하기 6천 곱하기 예를 들어서 50을 한다. 50% 네, 그럼 3천만 원 네, 나누기 10이 하면 250이죠. 예, 네, 그러면 네, 목표를 어떻게 가지면 돼요? 그냥 50을 목표로 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뭐 잘 안 되면 40 정도 세팅 되겠죠. 그렇게 되면 네, 200에서 250 사이가 세팅될 거고 중요한 네, 건 제가 방금 이 말한 이 수익률은요. 네. 관리업체한테 맡기는 수익까지 빼고 남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예, 네네. 그거 직접 하면 안 되죠. 내 전업으로 나 임장 가야 될 사람인데 그거는 네. 관리업체한테 맡기세요. 뭐 관리업체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야 제대로 하는 사람 잘 구하셔야 되고 저도 지금 뭐 30개 호실을 하고 있는데 저는 네. 한 번도 제가 가서 한 적도 없고 다 아, 알아줍니다. 대신 이제 아, 자재값을 뭐 2만 원 달라, 만 원 달라. 그것도 제가 바쁜 거 아니까 우리 관리해 네. 주시는 부동산자님이 자기 돈으로 다 해요, 먼저 한 달치를. 다 청구하더라고요. 사장님 아, 바쁘시니까 한번 네네. 해주세요. 그럼 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5만 원짜리 스타벅스 네. 상품권 보내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 5만 원이 훨씬 싼 거지.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죠,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자재값만 한 20만 원 보내주면 10만 원, 뭐 어떨 때는 안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럼 네. 알아서 월세 500, 600씩 그냥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수리해달라는 거는 저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왜? 관리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수리할까요? 말까요? 맨날 이 전화를 하거든요. 저는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우선 내가 상가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할 일이 없잖아요. 저도 상가를 네. 월세를 받고 있거든요. 네. 상가는 연락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임차인이랑요. 근데 지금 상가를 바로 하기에는 쉽지 않을걸요. 상가는 엄청 어렵거든요. 위험해요. 네. 왜냐면 우리가 좋은 10억짜리 상가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공실 네네. 리스크가 있는 걸 낙찰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중다가구란 말이에요. 인정해야 되는 거고요. 공실 안 나는 거 찾는 거 별로 안 어렵고 네. 세팅하는 거 별로 안 어렵잖아요. 그 부동산 네. 하셨으니까 이건 하나도 안 어울걸요. 세팅하는 거는. 근데 뭐가 문제다?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사후 관리 짜증나요. 갑자기 물 새고 죽고 싶어요. 저도 누수 새는 게 딱 오면. 근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리고 관리업체한테 맡기면 다 누수 업체 불러주고 뭐 고쳐주고 다 하니까 그거는 그 네. 정도로 하고 그러면 생활이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교신국님?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현재 6천을 1억에서 쓰면 4천이 남고 두 번째 네. 낙찰받은 거 하면 또 돈이 몇 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1억이라고 친다면 네. 솔직히 말해서 제 주변에 수강생도 그렇고 전업으로 미친 듯이 하면은 100% 수익률이 나거든요. 무슨 말이냐? 1억으로 1년에 1억을 번단 말입니다. 열심히 하면요. 그게 이제 1년에 한 3번 정도 하면 그래 나요. 규진국님 열심히 하면 1년에 3번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초단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네. 최근에 수익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그쵸. 예. 네. 근데 이제 연습하고 빌라도 하고 식탁 공매도 하고 파산 네. 공매도 하고 뭐 이래저래 하고 하면 수익이 점점 커집니다. 이게 실력이 높아지면서요. 그 물건도 해보고 가장임차인도 하고 나중 되면 이런 게 그렇게 안 어려워. 이건 초보 때 어려워 보이잖아요. 딱 보면 안 어려워요. 나중에 소송하면 되지 뭐. 잘 안 되면 소송도 셀프로 다 할 수 있는데 요새 소송 딱 놓잖아요. 그 사람도 바로 꼬리 내려요. 그럼 바로 한 300만 원만 줘. 그러면 그래 끝나는 거. 내 3천 뛰기 할래 했는 건데 뭐 한 3, 400 주지 뭐 그 사람한테 맞죠? 끝까지 안 한다? 그럼 끝까지 가는 거죠. 그때 뭐 변호사 쓰고 한 천 쓰는 거죠.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어쩌다 한 번씩 걸리는 거고. 자, 그래 네. 되면은 1억으로 1억 뛰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생활이 많이 안정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네. 이상하게 입찰가가 올라가고 네.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 네. 사람이 빨리 명도가 안 되면은 쌍욕이 나옵니다. 입에서요. 왜? 나의 생활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월세가 내 생활비를 상회한다면 명도할 때 저는 이상하게 기분이 안 나빠요. 여유로워서. 사세요? 2달 더. 뭐 어쩌라겠어요? 뭐 사세요? 그럼 나가요. 나중에 고맙다. 왜 나갈게요. 근데 언제 끝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월세 내세요. 나가셔야 됩니다. 자기도 이제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웃긴 거는 걔랑 강제 집행까지 또 6개월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또 얘기를 한번 저한테 해줘 보십시오. 저는 이제 진짜 제가 네. 겪은 사람들로 예, 네. 한번 제 생각을 얘기해 봤거든요. 방금 제가 말한 방향 어때요? 현금 흐름을 먼저 세팅을 하면서 안정성을 갖추고 여유를 가지면서 한다. 공부도 하면서. 예. 여유를 가지면은 진짜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 뭐 일하는데 편할 것 같고, 근데 저는 다각으로 가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제 주변에도 전업 투자자가 많아요. 근데 이게 1년에 1억 뛰기 생각하고 나오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가능하거든요. 열심히 하면요. 근데 이게 네. 불안정한 상황에서 하는 거랑 네. 안정적인 상황에서 하는 거랑 완전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 시대에서 생활비가 역으로 빠지잖아요. 네. 어떠세요? 저는 제 뼈가 깎인 느낌이 들거든요. 네, 같은 저도 1억 절대 투자비는 안 건들려고 일용직 나가다시피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든 안 돼요, 안 채워내려고 돼요, 하고 안 돼요.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직 나가면 또 투자할 시간이 없고 임장 갈 시간이 없는데 네, 내가 그래서 좀, 그 네, 시간에 내가 공부하고 가장임차인 공부하고 혹은 신탁 공매 네, 공부하고 그 시간에 스터디하고 고수들이랑 네, 만나서 스터디하고 하나 더 듣고 그런 행위를 네, 해야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네, 근데 웃긴 거는 또 무슨 무인 사업하고 또 부업하잖아요. 그럼 네, 또 거기에 노동력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현재 갖고 있는 1억이라는 자원과 자원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나의 노동력, 시간이거든요. 이 네, 두 자원을 잘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두 자원이 침해받지 않게 자동 현금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거를 안 그래도 경매를 해야 되니까 경매로 다가구를 세팅해서 2, 300을 만들고 시작하자.
그리고 딱 신기하게 250을 세팅하면 생활비가 충당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싸리 지금 네. 제 계산이 틀린 게 있나요? 5천만 원에 270만 원. 계산 틀린 거 제한이 없죠. 없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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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면 저게 한 6, 7천까지 들어가요. 다중이라 더 작게 들어가는 거예요. 싸니까. 예. 그러면 5천, 6천 쓰고 안정성 만들어 놓고 5천, 6천을 만들면 되잖아요. 단타 두 번 해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더 경험이 쌓이면서 연에 1억 뛰기, 2억 뛰기로 가게 되고 이렇게 네, 주거용을 1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기신금님은 이제 재미없는 거예요. 이제 아파트랑 빌라도. 그때 되면 기신금님은 알아서 상가 단타를 하든 지산 단타를 하든 토지 단타를 하든 알아서 자신한테 맞는 걸로 분명 가게 됩니다. 어떤 귀인을 만나서요. 신기하게 그래 돼요. 귀인을 만나게 돼요. 예, 그렇게 되면. 귀인을 만나게 되면서 가고 한번 사기를 당할 가능성도 있지만 진짜 귀인이라서 완전 이제 고수의 길로 가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처음에 이 1, 2년 못 버티고 회사로 다시 들어가요. 전업 투자는. 근데 저는 똑바로 말씀드리지만은 자동 월 현금으로는 분명 200원 있어야 된다. 예, 그래야 생활비가 충당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5, 6천 쓰고 지금 두 번째 있는 집 팔면 한 7, 8천, 9천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그걸로 이제 단타하시면 되고 그걸로 단타하면 또 몇 천씩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러면 또 월 현금 흐름을 조금씩 늘려나가세요. 그럼 이제 생활비가 넘치겠죠, 월 현금 흐름이요. 그러면 엄청 안정적으로 되고 삶이 그때 되면 단타를 갑자기 멈추고 아마 공부도 하시고 스터디도 하시고 자기 개발을 또 하는 순간이 올 거거든요. 그때 또 한번 쫙 네. 점프하게 될 거예요. 왜? 제가 왜 이렇게 현금으로는, 예. 왜 선을 넘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주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저는 투자자가 제 주변. 아, 그렇습니까? 네. 현금 흐름을 늘리라는 거는 그러면 다가구와 다중으로 기본을 잡고 단타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늘려가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모든 거에 대한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상황을 보니 예, 예. 이미 두 번 저희 상황. 해봤고 경매가 별거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을 거고 별거 별거 아닌데요. 아니잖아요. 이게 뭐가 그래 어려워요. 솔직히 낙찰받고 대출 받아가지고 명도하고 예, 이게 뭐, 단데요. 흐름은 알겠는데, 예, 뭐, 좋은 건 모르고 이런 건 아직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가구로 하면은 이때까지 했던 두 번을 연속해서 그냥 예, 한 번 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 예. 예, 그리고 명도가 더 쉬워요. 아파트는 가족이 살고 있을 거 뭐 이렇게 크잖아요, 좀 사람 예, 수가. 예, 저런 원룸 다가구 이러면 1인 가구라서 이미 가면 3분의 1 이사 갔고요. 예, 3분의 1은 내용 주면 주고 이러면 씩씩 나가요. 왜? 몸이 가벼우니까요. 명도 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조사만 잘해서 예, 물건에 예,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체크 같은 것만 잘하고 제일 중요한 거 공실이 있는지 미래에 공실이 발생할지 안 할지 이런 조사 예, 제대로 하고 주변의 예, 공실도 조사하고 근데 이제 지금 그 기신구님의 특장점은 부동산을 해봤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과 대화하고 이런 게 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이런 예, 대화도 잘 하실 거고 예. 그렇게 하면 다중다가구는 레벨이 별로 안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갑자기 현금 흐름으로 상가를 한다? 그럼 저는 우선 말린다. 쉽지 않다, 상가. 예.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간다, 생각보다. 수익률도 안 높고. 대신 안정적이고 시세차익 있는 게 상가거든요. 근데 그 상가는 아싸리 내년에, 내후년에 하자. 내가 만약에 땡긴다면. 근데 예, 지금은 내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현금 흐름이 좀 빨리 필요하고 그 현금 흐 세팅에 가장 현재 실력에서 좋은 거는 다중다가구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리고 돈이 없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 1억 정도가 있어야 처음에는 5천, 6천 들어가지만 먼저 1억 정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제 월세 예, 보증금 회수되면서 이제 6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5천, 6천. 네, 네. 예, 그러니까 1억이 가지고 있으니까 먼저 이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괜히 1억으로 단타 한두 개 더 묶여가지고 다가구 하고 싶어요. 그때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중다가구를 하나 세팅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싸게 들어가지 말고 그냥 예, 금매보다는 싸지만 내가 원하는 수익률인 250 이상 나온다? 그러면 낙찰 받으세요. 그렇게 싸진 않겠지만 좋은 물건은 그렇게 낙찰 받아도 돼요. 나중에 시세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전이라면 크진 않겠지만요. 네. 그 정도로 하는 거 안정성 딱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남은 몇 천으로 이제 수익률을 올려서 단타를 한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되겠고 단타라는 건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천 뛰기도 커 보이시겠지만 제 예, 주변의 실력자들이 단타하는 건 한 번에 5천 뛰기가 기본이에요. 신탁 공매로 빌라를 한다든지요. 도시형 생활주택을 경기권에 있는 거를 좀 입지 좋은 걸 한다든지요. 예, 다양 오피스텔을 해서 3천 남기기도 합니다. 근데 웃긴 건 초보자들은 다 뭘 하냐면 안 팔린대 그런 게. 그거 하지 마세요. 초보자들은 그러면. 그 중에 기회가 있는 게 있습니다. 초단타도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옆에 잘하는 사람들 술도 먹어가면서 노하우도 배워야 되고 맞죠? 그러려면 시간과 에너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유로워야 됩니다. 저는 그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스터디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료 스터디 경박사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유료 예, 말고요. 그런 데를 어떻게든 삐집고 들어가 가시면 예, 거기에는 상상 초월의 투자자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 거기 가서 예, 배우. 근데 웃긴 건 거기 가서 배우려면
다가구 다중 같은 내가 어떤 기술은 하나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나눠야 중개사를 된다. 이미 해보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그들이 기술이라고 인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그들이랑 같이 공투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업 투자자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번 1년 차, 2년 차를 실패해버리면 다시 회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예, 어디 예. 도움을 받고 싶으면 비교 분석해 보셔야 돼요. 제가 예, 잘 그거는 보고 상관없고 있습니다. 오늘 해드린 거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왜 선택을 했냐면 힘드실 것 같아서, 혼란스러우실 것 네, 같아서. 네, 왜냐면 저는 그 마음을 잘 알거든요. 예, 네, 그리고 3살 아기가 있잖아요. 저도 예, 그만둔 아기 3살이었거든요. 2살인가? 예, 그리고 아기 네, 수술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만둔 예, 거거든요. 예, 그때 저도 진짜 맨날 울었거든요. 예, 울면서 오피스텔 다가구 세팅했습니다. 울면서요. 이거를 세팅 안 하면 나는 죽는다. 근데 세팅해보니까 별로 안 어렵더라고요. 무슨 뭐, 그러니까 회사 있을 때는 월 500 세팅하는 게 그게 엄청 어려운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한 사람 월급이잖아요. 대기업 그렇죠. 월급이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1년만 세팅 되대요. 몇 천만 원으로? 한 1억으로? 한 1억 3천 들었어요. 1억 3천. 40% 수익률. 물론 1억 3천이라 돈이 큰 돈이긴 하지만 퇴직금이나 신용대출 다 모아서 하니까 월 500 세팅 끝나대요. 제 네, 시드는 쓰지도 않았는데요. 아, 이런 세상이 있나? 이제는 전 더 큰 걸 바라보고 있죠. 더 큰 빌딩, 더 네, 큰 걸 바라보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그거의 발판이 된 거는 저한테는 다가구 오피스텔 월세 수익입니다. 제를 발판을 만들어 준 거는. 그때 그 네, 월 500 세팅이 안 됐다면 저는 계속해서 단타를 울면서 했거나 실력도 안 늘고 저도 부업하고 이상하게 했을 거예요. 방향도 안 잡히고요. 근데 다가구 오피스텔이 월 몇백을 만들어 주니까 제가 공부를 하더라고요. 내가 좀 더 레벨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공부만은 안 되니까 어디에 들어갔냐면 고수 스터디에 어떻게 운 좋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 1년 반을 단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공부하고 경험하고 공부하고 경험하고 그것만 했어요. 1년 반 동안. 근데 그때 레벨업이 많이 됐고 이제 거기서 나와서 자유롭게 계속 매입하고 이제 자유롭게 꿈을 펼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자유롭게 이제 막 현금 흐름 되면서 네. 재밌게 이제 투자하는 전업 투자자가 저는 무조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년까지 포기를 안 하는 게 저는 핵심 사항. 근데 포기를 안 하려면 현금 흐름이 받쳐줘야 된다. 알죠. 이게 예. 제 주장입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자꾸 그쪽에서 생각보다 돈이 바로바로 안 들어오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한눈, 왜 한눈을 파는 이유는 책임감이 있으셔서 그러잖아요. 가장으로서. 네, 그리고 이제 명도가 빨리 안 되면 열받고 그 사람 아, 나를 방해하는 악마다 이런 생각 들고 그게 아닌데 그냥 시간 주면 나가는데 솔직히 협상하고 물론 강제집행 한다고 뭐 압박은 넣어야겠지만은 맞죠. 이게 급해지면 그 이사비 300 때문에 엄청 열받아요. 이게 커 예, 보이거든요 막상. 근데 저는요 그냥 200 저는 200달러 바로 줘요 그냥 200. 아 그냥 예, 감사합니다 200 나가세요 그냥. 그냥 예, 나중에 20만 또 줘요 가서 저기 뭐야 이거 이삿짐 할 때 이거 밥 사 먹으라고 안아주고 갑니다. 저는 안아줘요. 그게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맞습니다. 그 사람이랑 싸우잖아요. 그럼 난 그 다음 물건 볼 에너지가 안 생겨. 이 사람이랑. 알죠? 이 알력 다툼 뭐라 해야 될까? 그 막 빨리, 서로 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야 되나? 가압류를 걸어야 되나? 그게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노동력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예, 해보셨으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그래서 저는 기신경님이 여유로워졌으면 네. 좋겠다. 그래야 자기 개발과 연구 더 큰 발판이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제 지금 수준에서는 만약에 다중다각으로 하면은 대전 지역을 저는 되거든요. 대전을 이제, 추천합니다. 저는 당진에 해봤고 예전에 인천에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네, 당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다 가고. 예, 그다음 예, 꼬마 빌딩은 이제 공투하면서 같이 하고 있고. 예, 예, 아, 당진도 지금 공실이 생겼다 안 생겼다 이제 뭐다 차긴 했는데 좀 예, 짜증나더라고요. 왜 현대제철 요새 이상하고 예, 그래가지고. 예, 맞습니다. 역시나 다중다가구는 수요에 루트가 많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요. 근데 대전이라는 건 참 신기한 게 수익률도 좋은데 월세 수요층에 루트가 많아요. 예. 아, 그래서 저는 대전은 그리고 대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지금 우리는 대전부터 시작하는 게 어떤가? 대전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시작하기에 참 좋다. 예, 초보들이. 그리고 대전만 보라는 게 아니라 청주, 대전 인구가 줄지 않는 지역을 했으면 좋겠어. 청주, 대전, 천안, 충주까지. 그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당진 서산까지 추가할게요. 충청도. 그쪽에는 계속 지금 회사들이 늘어나잖아요. 1인 가구도 늘어나고요. 예, 그런 쪽에서 잘 골라서 하시면 어떨까? 다음에 저한테 따로 또 연락하셔도 돼요. 지원 안 하고. 네, 뭐 예,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인연이 네, 됐으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써놓은 거 그대로입니다. 이게 1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닌데 솔직히 입찰을 요즘 들어서는 뭐 일주일에 3번 가는데 낙찰도 뭐 1년 통틀어서 2번밖에 안 됐고 그렇다고 뭐 수익이 나온 것도 아니고 자꾸 뭐 빌라 만져
빌라 들어갔다가 오피스텔 들어갔다가 이러니까 근데 옆에서 중간중간에 이제 방향을 정하고 해야 된다, 방향을 정하고 해야 된다 하는데 도저히 이게 그거에 대해서는 감이 안 와서 그냥 뭐 돈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막상 또 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또 쉽지도 않고 그래서 좀 신청을 하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좀 제가 평소에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걸로 뵀을 때 일방적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들은 거지만 이분은 좀 다른 분이랑은 좀 다르구나 느낀 것도 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열심히 파서 앞으로는 요 길에서 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좀 만들어가는 거를 좀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비신국님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You can do it. Nice.